자,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네. 작가님이 쓰신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양베리 조교님 지음이라고 작가님 책이 있는데, 작가님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금 투자가 정말 좋다는 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초점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름 그냥 책을 읽어보고 질문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돈과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네네. 돈이라고 한다면 네. 너 돈 얼마 있어? 하면은 나 뭐 한 5만원 있어 10만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럼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알기 위해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전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돈은 뭐 교환의 매개며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가치 측정의 도구이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네. 그 말은 즉 뭔가 측량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치가 변하면 안 되며 그리고 누구든 갖고 싶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예, 왜냐하면 누구도 예를 들면 우리가 구두 상품권이라고 했을 때 이 구두 상품권을 누군가는 갖고 싶겠지만 사실 누군가는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모두가 갖고 싶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이건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해했습니다. 예, 누구는 갖고 싶어야 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소금을 뭐 돈으로 쓴다고 하면 뭐 갑자기 물이 쫙 밀려와서 소금이 다 없어져 버리면 네, 답이 그렇죠. 없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소금을 돈으로 쓰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뭐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소금을 만드는 게 더 뭐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 네. 그러면 소금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 소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훼손이 되겠죠. 네. 그럼 이것도 소금도 돈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 갖고 싶어야 되고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돈의 핵심인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요소네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라고 쳤을 때 네. 우리가 정말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한 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스타벅스 커피에 기프티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처음엔 뭐 기프티콘을 갖고 있을 때 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너 스타벅스 커피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린 기프티콘 갖고 있는 5개 갖고 있으면 나 스타벅스 커피 5개 갖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프티콘은 이 커피의 교환권일 뿐인 건데 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교환권을 이 커피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의 개념과 화폐의 개념이 바로 들어가는데 네. 사실 누구든 갖고 싶어야 하고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 거 이거는 지난 5,000년 동안 금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금의 금은- 최대 장점이죠. 예, 네네. 뭐 어느 나라 그리고 심지어 인디언한테 가도 인디언들은 금은 인정하거든요. 네네. 예, 그 정도로 금은 누구든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치가 뭐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금이 5,000년간 돈으로서 쓰였는데 근데 이 금을 갖고 다니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예를 들면 뭐 나라끼리 무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배가 침몰해 버리면은 너무 큰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금을 교환하기보다 금을 들고 다니고 무겁게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 이거 어디 좀 안전한 데 맡겨두고 거기서 교환권 받은 걸로 우리 이 교환권으로 서로 거래하자. 어쨌든 이거 교환권 가져가면 그 금 줄 텐데 네. 라고 생각하니까 스타벅스 커피의 기프티콘 마냥 처음에는 금 하나 교환권 이거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그냥 금 하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나오는 화폐는 바로 돈은 금이었고 화폐는 그 돈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었을 뿐인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돈과 화폐의 바로 개념이고 이거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들 뭐 원화나 달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돈이 아니라 화폐였구나를 깨달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또 궁금한 거, 우리 돈이 갖춰야 할 4가지 조건과 네. 돈이 아니라 또 화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돈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돈이라는 게 네. 4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해요. 네.
첫 번째로는 한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소금 이야기를 했지만 소금은 사실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돈으로 쓰게 되면 갑자기 소금의 양이 막 늘어나면서 이 소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럼 처음에 소금을 돈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원래는 이거 하나 사는데 소금 요만큼이면 됐는데 소금이 너무 많아져서 소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만큼 필요하게 되니까 네네. 나는 이만큼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 이걸 100개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밖에 못 사는 예, 이렇게 되니까 네.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이 한정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불변성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딸기를 그 막 돈으로 썼다고 치면 얘가 썩어버리면은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없어지겠죠. 예, 그럼 사람들은 어찌됐든 우리는 그 자산이라는 걸 갖고 있고 이걸 보존해서 뭐 10년이고 20년 뒤에도 나의 자산 가치가 유지되길 원하는데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변해버리고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변성도 필요하고요. 네네. 꼭 필요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우라늄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쓰게 된다면 뭐 뭔지 우리 아세요? 인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런 걸 돈으로서 당연히 못 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분할성이 있는데요. 네. 또 이것도 중요한데 다이아몬드 같은 걸 돈으로 못 쓰는 이유는 네.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한 5캐럿짜리를 냈는데 한 2캐럿을 거슬러 받아야 되면은 그 사람이 2캐럿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네. 없으면 없으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슬러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왜냐면 이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5개가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10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이 같은 가치여야 이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네. 교환을 할 수 있고 가치의 척도를 매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분할성이 그래도 좋은 애들만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을 다 가진 그런 물질이 뭐냐? 그럼 우리가 원소에서 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원소에서 이런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거는 금과 은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지난 5,000년간 금과 은이 돈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뭐 과학적으로 봐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화폐가 필요한가? 궁금해요. 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위험성, 네. 뭐 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뭐 절도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네. 금은 이제 뭐 미네랄을 캘 거 아니에요. SCV 네네네. 저도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네. 네, SCV가 미네랄을 캐야 되는데 네네. 미네랄을 캐는데 미네랄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렇죠. 예, 캐는데 상황이 속도가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한정되어 있고 이거 캐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서 네. 금은 그 생산량이 되게 일정해요. 네. 막 10년이 지나도 지금 생산량이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금은. 예. 근데 금을 돈으로 쓰게 되면 이제 국가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네. 이제 전쟁을 막 해야 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 금을 얻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면 예, 지금 당장 필요한 건 5,000개인데 우리가 올해 생산될 건 1,000개밖에 없으면 그럼 답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화폐는 이 스타벅스 교환권은 스타벅스 커피가 10잔이 있으면 10개밖에 발행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한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예, 디지털 쪼가리니까 네네. 1,000개 만들어도 돼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 요 정도밖에 없지만 화폐는 그냥 종이에다가 찍어내면 되니까.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화폐를 이렇게 이용하기가 되게 편하다. 네네. 그렇게 해서 많이 발행해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어음처럼. 예, 어음처럼. 예, 정확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는 근데 이게 있으면은 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유동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측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화폐는 이제 국가적으로 보나 한 개인으로 보나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겨났고 그래서 화폐를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쟁에서는 금이 1,000개가 필요한데 네. 모자랄 때는 이제 또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메꿀 수 있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통해서 이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화폐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좋습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이 화폐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네. 또 하나 달러의 몰락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셨던데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화폐라는 게 네. 결국엔 교환권이란 교환권, 말이죠. 네네. 네. 근데 국가가 이거 화폐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질 수 있는데 기른 거 좋다니까요. 교환권이라는 건 네. 일종의 대출인 거예요. 네. 네. 이걸 놔두고 이 교환권을 만들었다는 건 네. 당장 얘가 이거를 가지러 오는 순간 얘가 나가는 거니까 그 전까진 내가 맡아놓는 그거다 보니까 얘는 일종의 대출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로 모든 화폐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대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스템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려요. 네. 물론 단위는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100만 원을 빌리면 그 100만 원을 시중 은행한테 이제 뿌리는 거죠. 그렇죠. 뭐 뿌리는 과정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네. 좀 많이 복잡하지만 네. 어쨌든 시중은행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네. 시중은행은 그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대출을 통해서 또 1000만 네. 원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은 시작부터 시작부터 대출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나는 과정도 대출을 통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럼 세상에는 애초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고 100만 원을 그대로 100만 원으로 갚으면 다행인데 여긴 이자 2만 원이 생기면 이 이자 2만 원은 세상에 없는 돈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이자 때문에 이자만큼을 또 빌려야만 해요, 정부는. 그렇죠. 예, 그래서 화폐라는 건 태생부터 늘어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부자들은 돈을 잘 버니까 부자잖아요. 네. 그건 잘 버는 만큼 그 자산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10사람한테 똑같이 금을 뭐 100개씩 나눠줘서 네. 총 1000개가 있었다고 치는데 그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돈을 너무 잘 벌면 그 사람한테 금이 자꾸 몰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금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은 유통되는 금이 줄으면 시장 경제가 되게 침체되고 그렇겠죠. 예, 다운되겠죠. 다운되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침체되는 경제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부 갖고 있는 금은 한정적이면 화폐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예, 화폐를 발행해서 부족한 유동성만큼을 계속 채워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이게 계속 돈의 쏠림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렇죠. 없을 수는 없겠죠, 그게. 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화폐라는 건 계속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 보면 네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 한정적인데 한정적이니까. 화폐가 계속 늘어나는 거면 화폐는 화폐의 늘어나니까.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겠죠. 없죠. 네, 그러면 결국엔 이 갖고 있는 금 대비 화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는 이 화폐를 다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오게 되고 그러면 그 화폐는 결국에는 몰락하는 그런 일이 그냥 화폐의 역사,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화폐는 그래서 살아남은 화폐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가치가 무조건 0으로 가게 애초에 설계되어 있고 계속 떨어지게 돼 있죠. 물가는 네. 끊임없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모든 화폐가 다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근데 그 수명이 워낙 길어요. 보통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화폐가 뭐 몰락을 한다는 걸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정 임계점이 되면 몰락하는 건 아니더라도 가치가 한번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얘네가 금을 저만큼 갖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얘 내가 지금 이 달러 가지고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얘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래서 1970년에 닉슨 쇼크라는 게 터져서 네네, 닉슨 이제 달러 가치가 한 방에 90%까지 하락하는 뭐 그런 일이 발생했었던 것처럼 네.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지만 몰락하기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화폐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